우선은 가장 먼저 진행되는 게 지하철 8호선 연장입니다. 지금까지는 모란까지만 되어 있는데요. 네. 그걸 이제 1차적으로는 분당까지 이제 그 연장을 하고, 그 다음에는 사실은, 광주 위례 지역까지 네. 연장을 하는 것이 제가 지금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분당 언제 통과하는 거네요, 그죠? 네. 예. 왜 그러냐면 지금 분당에서 가장 그 교통에서 문제가 되는 쪽이 바로 서현로입니다. 서현로에 네. 광주 위례에서부터 출근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 서현에도 많은 분들이 사시다 보니까 여기가 거의 교통 지옥인 셈입니다. 차로가 넓은데도 불구하고 어마어마하게 차가 많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결국은 거기 8호선을 연장을 시키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내리고, 네. 근데 그것이 되려면 먼저 1차적으로는 모란에서 판교역까지 그 8호선 연장하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지금 현재는 KDI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그래서 그 결과가 제대로 나오면 재정경제부에서 회의를 거쳐서 예. 이것이 정말 현실화될 그럴 생각입니다. 네, 비씨값이 잘 좀 나왔으면 좋겠네요. 네, 그러기 위해서 예. 사실 도중에 여러 가지로 저희들도 자체적으로 계산을 하면서 예. BC값이 제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예. 여러 가지 자료들을 지금 주면서 처음 생각보다는 조금은 늦어지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올해 내로 그것을 통과시키려고 했던 목표를 세웠었는데 예. 여러 가지 그 자료를 계속 제공을 해주면서 조금은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예. 저는 반드시 해낼 생각입니다. 네, 반드시 됐으면 좋겠고 또 내년에 완공 예정이죠. GTX 성남역에 환승센터를 해달라는 주민들 요구가 많더라고요. 이건 어떨까요? 네, 그 주민분들이 다른 쪽은 다 환승센터들이 있는데 네. 지금 성남에는 환승센터가 지금 있을 공간이 없는 네. 그게 문제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현재 제 생각으로는 1기 신도시가 재개발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계획과 함께 이런 환승센터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 공간을 확보하는 일, 이런 것까지 염두에 두고 지금 일들을 여러 가지로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일단 서울시가 그 서울 하계 올림픽을 2036년 개최하겠다라는 이제 그 시도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GTX-D Y자 노선이 다시 지금 이제 부각이 됐는데요. 네. 이제 인천시가 이제 Y자 노선으로 변경이 됐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손실 보상금도 문제 없다라는 입장을 좀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채택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라는 이제 강한 의지를 보였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윤 대통령이 지금 GTX 사업을 좀 신속하게 추진하라라는 이제 좀 지시도 내렸고 또 지속적으로 Y자 노선이 이 제4차 국가교통망 그 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는 인천시의 입장이 좀 굳건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GTX-T Y자 노선이 희소식이 전해지면서 네네. 해당 지역 수혜를 입는 지역에서는 아주 반색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으쌰으쌰 하는 분위기고 네네. 여러 인사들도 힘을 보태고 있는데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영종, 청라, 루원, 계양 주민단체가 함께 그 참여하는 GDY 시민연합이 만들어졌습니다. 그 시민연합에서 이제 Y자 노선이 그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챌린지를 좀 시도를 했습니다. 네. 여기에는 그 유정복 시장뿐 아니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인천 지역에 여야가 따로 없다라는 마음으로 지금 한 뜻을 좀 모았고요. 또 뭐 배준영, 유동수, 김교웅, 허정식 의원 등도 이제 곧 동참할 예정입니다. 또 인천 지역 그 국회의원들뿐만 아니라 이 노선에 해당되는 이제 지역구를 든 의원들과 또 국회의 국토교통위원회 의원들도 곧 참여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는데요. 앞서 보신 것처럼 교통 편의는 삶의 질을 좌우하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A 노선에 조속한 추진도 당부했습니다. 정부는 GTX 추진뿐 아니라 부동산 규제도 대폭 완화해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빼고 전면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이어서 김용재 기자입니다. 경기 동탄과 서울 수서를 잇는 GTX-A 노선. 개통된다면 출퇴근 시간은 1시간 이상 대폭 줄어듭니다.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윤석열 대통령 관심도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A 노선이었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민께 드린 약속이라며 교통 편의를 체감할 수 있도록 추진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속도감 있게 좀 추진을 해주시고 GTX A 노선은 내년 초에 수서 동탄 구간이 우선 개통이 돼야 하고 GTX A 노선은 시험 운행을 거쳐 내년 상반기 수서에서 동탄부터 순차 개통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 하반기엔 운정에서 서울역에 이어 2025년 전 구간 개통이 목표입니다. GTX B 노선은 내년 상반기, GTX C 노선은 올해 하반기 착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정부는 부동산도 집중해 고금리로 인해 급격히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도 나섰습니다. 부동산 규제 지역과 분양가 상한제는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를 빼고 전면 해제할 방침입니다. 세제와 대출 규제에 이어 사실상 문재인 정부 부동산 규제를 모두 다 푸는 셈입니다. 규제를 전격적으로 해제를 했습니다마는 이는 과거의 비정상적인 시기에 규제를 정상화하는 차원이지. 여기에 중도금 대출 규제 등도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풀기로 했습니다. 정부의 이번 조치로 부동산 시장 분위기 반전 등 주택 시장에 숨통이 트일지 주목됩니다. 이 서울 지하철 9호선이 오는 2028년 고덕 강일지구까지 연장합니다. 9호선 골드라인이 완성되는 셈이지만 이용 인구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데요. 출퇴근 지옥철 오명을 벗으려면 전동차 확충도 해결돼야 합니다. 첫 소식 백소민 기자입니다. 서울시가 내놓은 도시철도 9호선 4단계 연장 사업이 곧 첫 삽을 뜹니다. 현재 개화역에서 중앙보훈병원역까지 41.4km 구간을 운영 중인데 4단계 사업이 끝나면 한강 이남을 동서로 연결하는 큰 축이 마련됩니다. 이곳 보훈병원역부터 고덕 강일지구까지 4.12km, 즉 4개의 역이 더 만들어지는 겁니다. 고덕 반값 아파트 코앞까지 9호선이 뚫리는 만큼 탑승객급증은 뚜렷한 상황. 이게 등교할 때나 하교할 때도 좀 사람이 많은데 이게 연장되고 그러면 타기가 힘들어지지 않을까요? 실제로 여의도역, 당산역 등 9호선 주요 구간 출퇴근길은 늘 전쟁터입니다. 지하철 한 칸에 160명이 타는 걸 혼잡도 100%로 잡는데 9호선은 무려 150%를 웃돌 정도로 최상위권입니다. 빼곡하다 못해 지옥철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이유입니다. 9호선이 연장되는 만큼 전동차 증편이 시급한 선결과제인 셈입니다. 배차는 조금 더 줄어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년 초까지 48칸을 추가한다고 밝혔지만 120%까지 혼잡도가 떨어질진 미지수입니다. 인구 분포 특성상 종점인 강동 지역에서 강남과 여의도 등으로 출퇴근하는 시민이 워낙 많아 구체적 청사진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방금 보신 대곡소사 외에도 다음 달 서해선이 일산까지 연장되며 수도권 철도가 더 촘촘해집니다. GTX 사업도 속도를 내며 우선 내년 GTX A 노선을 만나볼 수 있고 GTX B 노선도 착공에 들어갑니다. 김하혜 기자입니다. 오는 8월 서해선의 연장 범위는 더 늘어납니다. 경의중앙선과 맞물리는 대곡에서 일산을 연결하는 6.8km 구간이 운행되기 때문입니다. 향후 파주 운정역까지 연장하는 한도 초읽기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1시간 내 수도권 전역을 갈 수 있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 사업도 속도를 냅니다. 가장 먼저 만나볼 수 있는 노선은 동탄에서 파주 운정을 잇는 GTX A 노선입니다. 내년 상반기 동탄과 수서 구간이, 내년 하반기 서울역과 운정 구간이 차례로 열립니다. 삼성역 복합환승센터는 2028년 개통될 예정입니다. 내년에 GTX A가 개통되고 GTX B 공사가 시작이 됩니다. 대곡 소사 노선에 GTS망이 더해지면 수도권 서부가 획기적으로 바뀔 것입니다. 수도권을 동서로 관통하는 GTX B 노선도 내년 상반기에 본격적인 착공에 들어갑니다.
GTX B 노선은 인천 송도에서 경기 마석을 연결하는데 2030년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내후년엔 수도권에서 충청남도로의 이동도 수월해질 전망입니다. 이를 위해 현재 서해선 송산 홍성 구간과 신안산선 송산 원시 구간이 공사 중입니다. 경기도는 김포시의 의견을 담은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노선 계획안을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하철 5호선 김포 연장 사업은 서울 방화역에서 김포 장기역까지 28km를 신설하는 사업으로 검단 신도시 구역 내 역사 설치 개수를 놓고 김포시와 인천시가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대광위는 경기도가 제출한 노선안을 토대로 평가단 검토 과정을 거쳐 이달 말 최종 노선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김포 골드라인의 혼잡 완화를 위해 지하철 5호선 연장 노선의 신속한 확정과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정부에 촉구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당정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에 경기도 GTX-A 노선 조기 개통과 인천발 KTX 철도 건설 등 지역 수건 사업을 반영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당정은 올해 재정 누수 요인 제거를 통해 확보된 예산을 반드시 필요한 사업에 투입하겠다며 출퇴근 교통난을 겪는 수도권 교통망 개선에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지역균형 발전 사업과 함께 사회적 노인과 가족 돌봄 청년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 예산에 대해 집중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초 개통을 목표로 하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A가 본격 시운전에 들어갔습니다. 경기도 파주와 화성을 잇는 전체 구간 가운데 서울 수서와 동탄 구간에서 시운전이 있었는데요. 유성훈 기자가 동행 취재했습니다. 열차 한 대가 출발 준비를 합니다. 지난해 12월 출고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GTX-A 차량입니다. 내년 초 개통을 목표로 실제 운행 구간인 수서 동탄 28km 구간에서 시운전에 들어갔습니다. 한 칸에 무게 1.5톤가량의 물탱크 10여 개씩을 싣고 움직였습니다. 열차 정원인 1,062명이 모두 탔을 때의 무게와 비슷하게 맞춘 겁니다. 시속 101km로 지하철보다 3배 이상 빠른 GTX-A는 시속 170km의 속도에서도 무리 없이 선로를 달렸습니다. 약 20분 정도 시운전을 마친 열차는 안전하게 동탄역에 도착했습니다. 이번 시운전에서는 주행 안전성과 주행 저항, 지상설비 연계 동작 시험 등 4개 항목을 평가했습니다. 줄이는 게 문제가 아니라 주어진 이 황금 같은 이 시운전 기간에 안전과 기능의 완벽을 기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GTX-A는 안전성 확보를 위해 규정보다 3배 많은 3만 킬로미터 이상을 달릴 계획입니다. 연말에는 실제 운행 구간과 시설까지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시운전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경기도 파주 운정역에서 서울 삼성역을 거쳐 동탄역까지 있는 GTX-A 노선은 내년 4월 수서 동탄 구간부터 개통합니다.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을 놓고 인천시와 김포시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이달로 예상됐던 노선 결정이 연말까지로 늦춰질 전망입니다. 유승열 기자입니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가 어제 지하철 5호선 연장 노선 검토 TF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회의에선 인천시와 김포시 노선안 설명이 주로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초 이달 직권중재로 노선을 정하려던 대광위는 결정을 연말까지 미루기로 했습니다. 운영 경비를 부담해야 할 인천시와 김포시가 첨예하게 대립해 직권중재로 노선을 확정해도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는 판단입니다. 그래도 서로 합의를 서로 더 주고받을 게 또 딴 게 있는지를 놓고라도 아무튼 최대한 합의를 끌어보자. 근데 현재로는 불발이기 때문에 아무튼 몇 달 더 해보자라는 게 현재 입장입니다. 국토부는 인천시와 김포시에 사업 추진이 어려울 수 있다는 점도 분명히 경고했습니다. 5호선 연장 노선은 예비 타당성 조사가 면제된 것도 아니고 비용 편익 비율은 0.8 수준입니다. 인천 검단과 경기 김포 주민들은 직권중재로 조속히 노선을 확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우를 범하지 말라. 5호선 연장의 목적은 뚜렷하다. 시민들이 매일 신음하며 쓰러지고 있다. 하루라도 빠른 개통만이 정답이다. 5호선 연장 노선안을 놓고 검단의 인천시는 3.5개 역사를, 김포시는 1.5개 역사를 건설해야 한다며 맞서고 있습니다.